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8차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0차원에서 1차원에서 7차원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차원부터는 약간 이제 스케일이 틀리죠. 내 몸 자체가 행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8차원 자체부터는 이제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뭐냐고요? 네, 8차원 자체는 그냥 내 몸이 태양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7차원 강의를 할 때 위성, 행성, 뭐 대왕성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급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태양계도 위성 태양계가 있고 행성 태양계 있고 대왕 태양계가 있고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더 간단해요. 태양계가 이게 우주에 하늘에 우리가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저기 행성이 아니라 다 태양이에요. 태양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스스로 저기 뭐냐 빛을 내는 행성을 태양이라고 하죠. 요거를 먼저 짚고 가야겠구나. 보통 이게 왜 우리가 태양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치우고 태양이 어떻게 되냐면 안에 들어가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에 핵이 있잖아요. 네, 여기 완전히 저기 마그마 덩어리고 뭐 하여튼 저번다는 그 핵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에도 핵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불덩어리인가요? 불덩어리 이 전체가 다 거의 이제 마그마 덩어리죠. 원체 이게 뜨겁기도 하고 저게 강하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이게 저기 그 행성이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에 8차원이 이제 행성에 8차원이 깃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빛들이 이 주위를 감싸게 돼요. 그럼 빛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응축이 되죠. 빛들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섭을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일정한 공간 안에 수많은 빛들이 존재들이 1차원 존재들이 이게 중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빛들이 우측이 된 상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태양입니다. 그 빛들이 이게 보통 이게 궤도가 있으면 이게 궤도가 있으면 수금지와 모태천에면 그 행성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빛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외부 태양계 외부로부터. 그러면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옆에 막 돌아요. 한참 돌다가 자기가 다음 기착점이 이제 저기 지 마음대로야. 자기 이제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빛들도 누가 이렇게 가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주가 그걸 갖다가 이제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빛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데로 이제 가요. 이걸 갖다가 이제 궤도 점프라고 해요. 꼭 위성 같은 게 지구를 돌다가 달을 가려면 지구를 돌다가 달 있는 대로 띡 하고 궤도 점프를 해요. 그리고 달에서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달 궤도로 이렇게 돌다가 다시 달 궤도에서 돌다가 궤도 점프해서 지구로 다시 들어와요. 우리가 뭐 화성이나 이런 저기 목성 이런 데다 저기 무슨 저기 보내잖아요. 탐사선도 이렇게 한참 돌다가 그 타이밍에 맞을 때 궤도 점프를 해요. 근데 목성으로 바로 못 가요. 제일 가까운 화성을 한번 돌고 화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목성 거기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제 궤도가 서로 가까워질 때 그걸 계산해서 그때 이제 점프를 해요. 비슷해요. 빛들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럼 이게 위성이나 이게 행성은 거기는 못 돌 수가 없어요. 왜? 8차원 존재가 기들어지는 게. 7차원 존재가 기들어진 데는 그게 안 돼요. 8차원 존재가 기들어진 그 행성 안에만 이게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빙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느 별 쪽으로 가야겠다면 그쪽으로 가요. 아니면 더 멀리 가야겠다면 그 중간 기착적인 태양을 거쳐서 또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빛들이 이게 중간 기착점인 태양을 이게 주위를 겁나게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게 그 태양이란 이 마치 막 불덩어리처럼 이게 타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이게 관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게 마치 불이 이게 촛불이나 큰 막 횃불이 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예전에 저기 보니까 태양에 뭐 흑점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막 불 같은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타던데요. 뭐 이게 불이 타가지고 뭐 폭발하고 하던데요. 그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콜럼버스가 범선을 타고 크죠 범선이 겁나게. 그리고 예전에 저기 뭐냐 한 예예요 그냥 한 예요. 인간은 자기에 익숙한 걸로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필름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의식을 하고 저기 촬영 장비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염력을 쓴 건가요? 네, 일종의 초능력을 쓴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나와요. 인간의 이게 저기 6차원 존재들이 영적인 능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촬영 장비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럼 촬영 장비가 영향을 받아요. 이게 빛이 영향을 받아요. 뭐 양자 물리학자들 이렇게 잖아요. 사람이 입자인 것처럼 이렇게 봤더니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고 파동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봤더니 파동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네, 맞아요. 의식에 따라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의식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은 불을 볼 때 우리가 활활 타는 횃불 같은 불을 보기 때문에 마치 태양을 횃불로 우리는 판단을 해요. 예전에 실질적으로 촛불이나 횃불 같은 이 불하고 똑같이 태양을 같이 불이라고 한 단어로 쓰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예전에 콜럼버스가 엄청나게 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엄청나게 큰 이게 범선을 타고 어디로 가나요? 아메리카로 가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범선을 보니까 마치 처음 본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지구인들이 UFO를 본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전에 UFO가 뭐 저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담과 이브 전부터 UFO는 쭉 왔다 갔다 하던 비행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UFO에 대한 기록이 없나요? 왜 없을까요? 있어요. 눈치빨을 그 문화의 관습적인 거에 따라서요. 예전에 보면 UFO가 이렇게 윙윙윙윙 이렇게 가지고 뭐 마치 불이 막 불 같은 게 하늘에서 막 떠다니는 형상으로 보이는 거야. 예.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도깨비불 UFO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환각적인 거 다 UFO만 도깨비불로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옛날 반딧불도 도깨비불로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문화권에서는 그 문화권에 맞게 자기가 해서 보여요 그대로 그냥. UFO 뭐 실제는 UFO인데 UFO가 윙윙윙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옛날에 뭐 조선이나 고려 옛날 삼국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 뭘로 봤냐? 도깨비불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저게 도깨비불이라는 거에 대한 저기 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그 다 지역 문화나 관습에 따라 다 틀리게 보여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UFO를 봤긴 봐서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걸 UFO를 뭐로 생각했냐? 도깨비불로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도깨비불로 보여요. 실제는 UFO인데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가 믿는 대로 보여요.
예전에 실질적으로 기록에도 그렇게 지금 남아 있어요. 아메리카에 갔는데 콜럼버스가 이거 타고 갔잖아.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정복으로 이제 저기 뭐냐 저기 뭐 스페인 그 군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기 뭐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배가 이만해. 얘네들은 카누 같은 배 아주 이만해.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은 배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카누 같은 조그만한 배가 요만한 게 한데 겁나게 큰 배를 처음 본 거야. 마치 UFO를 본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에도 그렇게 된 게요. 이 사람들이 마치 이 범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섬이라고 해요. 이 범선, 이거 배가, 자기네들 상식선은 배가 카누 같은 조그만한 배 이거야. 자기네들 문명권에서는, 저기 문명권에서는. 근데 이걸 배라고 이거 인식을 못 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갖다가 섬이라고 해.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저기 좀 붙여서, 한 단계 더 붙여서, 어, 이게 바다에 떠 다니는 섬. 실질적으로 해요. 원래 범선은 원래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림은 못 그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섬처럼 보이는 거야. 진짜로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범선의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섬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왜? 저걸 배라고 판단을 않고 안 믿으면 섬으로 보여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왜냐면 무의식에 저장돼 있는 그 자기 통념적인 정보를 갖다 꺼내가지고 대입을 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의 뇌는 여기서 좀 좋아하는데 인간의 뇌는 무의식의 영향을 대부분 받아요. 근데 무의식의 경험 정보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의 범선이란 걸 본 정보가 없어요. 뇌의식에도 없고 무의식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거를 갖다가 해독을 하기 위해서 저거를 어떻게 눈에서 투사하게끔 만드냐면 자기가 이해하기 편한 저기 뭔가에 익숙한 걸로 보이게 돼요. 그게 이제 저 UFO가 이제 도깨비불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원리가 이래요. 8차원하다가 좀 이렇게 가는데 인간의 뇌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 이게 범선이라는 저기 큰 배가 정보가 없어, 얘네들이. 그럼 따르게 보여요. 예전에 어디서는 이제 큰 배를 갖다가 물 위에서 나는 저기 큰 새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원시인들이. 이제 문명권에서 돛담배 같은 이제 큰 배가 이제 강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거를 저기 얘네들은 판단하냐면 저기 뭐냐 이제 이제 그 BC 만년인가 그 영화에 나와요. 강 물 위를 나르는 새라 큰 새라고 해요. 그게 돛담배야. 그게 그 돛이 큰 새로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의 익숙한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인간은 뭘 볼 때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고 착각을 해.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자기가 익숙한 거를 해석하면서 익숙한 걸로 투영해서 봐요. 정확히 따지면 인간의 뇌와 무의식이 원래 그래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인간의 뇌 무의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이제 그 설명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선 너무 좀 이게 본질적인 강의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아요. 뭐다가 내가 이걸 설명을 하지? 자기가 익숙한 걸 저거요. 맞아. 태양계도 똑같아요. 그럼 인간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마치 막 불이 막 이렇게 불 같은 게 막 타오르고 막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이게 에너지가 그렇게 가지고 좀 그런 비슷한 걸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보여요. 에너지장 같은 게 그렇게 이제 이게 솟구치거든요. 근데 이게 불처럼 보여. 마치 핵융합해서 뭐가 빵 터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촬영이 돼요.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정확하네요. 그럼 나중에 이게 정확히 보잖아요. 그러면 빛이 저기 파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동처럼 나오고
저기 입자인 사람이 저기 믿는 사람은 입자인 것처럼 행동하듯이 나중에 제대로 이게 알면 제대로 찍혀요. 장비에. 그런 사람들 찍으면. 인간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의 그래서 자기 상식선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 상식에 그쳐주면 이게 아닌데 그게 저기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인 것처럼 끝까지 믿고 가요. 그럼 그게 이제 세대를 거쳐서 그게 이제 굳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꾸기가 힘들어요. 관성이 겁나게 붙죠. 학문도 똑같아요. 잘못된 학문을 같은 걸 이런 거 갖다가 했다가 나중에 밝혀냈다가 나중에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빛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럼 이게 8차원 전제가 이렇게 들어져요. 이게 왜 팔자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8을 가로로 하면 무한대예요. 좀 약간 이상하나, 무한대가? 이게 무한대를 갖다가 세로로 세운 게 8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양반들 알고 있나? 왜냐면 거의 무한대의 영역에 가까운 게 8차원 존재거든요. 빛들이 무한하게 여기에 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영역이라서 이게 8을 갖다 세로로 세웠나? 이제 이런 추측도 조심하게 제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 우리가 태양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2부에서는 어떻게 8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차원 도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